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는 자바의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저희는 파일 입출력을 했는데요. 그거랑은 조금은 다른 패턴의 개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네. 한 요 정도,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AWT랑 스윙인데요. 최근에는 스윙을 주로 쓰지 AWT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GUI를 만드는 거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윙셋 데모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 GUI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이 클래스 JFrame이라는 클래스 사용을 이제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JFrame을 이용해서 윈도우를 띄우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용자와 프로그램 사이에 프렌들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명령어로 이제까지 메뉴를 만들어 왔지만 명령어 메뉴는 사실 리눅스를 쓸 때 외에는 거의 이제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옛날의 도스 시절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GUI를 통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파트에 대해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버튼을 누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면 버튼 클릭이 있을 수 있고 마우스 무브먼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도스 창에서도 키보드 인풋 했었는데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버튼 클릭이나 마우스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 인풋도 보게 되면 사실 정확하게 그 키보드 인풋이라기보다는 어떤 키보드를 통해서 들어온 문자에 대한 처리인 경우가 좀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레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데 요거는 GUI를 배운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GUI가 주로 often is multi-thread에 대해서 멀티스레드, 즉 멀티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행 흐름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하나의 흐름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또 다른 실행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티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 흐름이 여러 개인 경우 이거를 이제 이렇게 threads of execution이라고 동시에 그 흐름이 요 타임 시점 t에 보게 되면 동시에 지금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실행 흐름이 있고 요게 실행 흐름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게 GUI에서 주로 발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GUI를 위해서 자바의 두 가지 기본 패키지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AWT입니다. AWT는 Abstract 오프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냥 농담이고요. Abstract Windows 툴킷입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오프하다는 얘기는 뭔가가 좀 안 좋다는 거죠. 뭐 GUI 모양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새로운 건데 이 스윙을 배우는데 왜 AWT를 얘기를 하냐면 스윙은 AWT에 빌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스윙의 부모 클래스로 올라가게 되면 AWT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윙이라는 것은 AWT보다 기본적으로 GUI 컴포넌트가 좀 더 아름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처음 시초는 이렇게 Abstract Window 툴킷이었고요. 그거는
AWT 별표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자바 x.swing. 별표에 있는 것들을 많이 쓸 거고요. 이거는 AWT를 확장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컴포넌트 모양들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스탠다드 다이얼로그 로그랑 뭐 툴팁스 이런 것도 있고요. 룩앤필이 좋다. 그리고 이벤트 리스너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3 버전이지만 API를 참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번 주에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하는 방법은 일단 GUI의 모양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두는가, 그러니까 버튼을 어떻게 배치하고 텍스트를 어떻게 배치하고 등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벤트에 따라서 대응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 파일이라는 폴더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JDK는 각각 지금 1.8까지 버전이 올라갔고요. 이렇게 올라간 거 아래 보게 되면 이렇게 데모 JFC 스윙 스탯2가 있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그 GUI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걸 찾을 때는 여기서 한번 구경을 하고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GU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형태가 어떤지를 보게 되면 여기부터 이제 좀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는 윈도우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채소, 그리고 원래 형태, 그리고 X 끄는 것까지 있고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판을 만드는 것 자체를 우리가 Jfra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이 판을 만드는데 요 사각형 요걸 만드는데 Jframe 클래스가 쓰인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 위에 뭐가 올라가냐면 보통 J패널이라는 게 올라가서 이제 GUI를 배치를 할 때 그 배치하는 게 좀 복잡하고 배치하는 게 좀 서로 여러 파트에 이렇게 뭐 잘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Jframe 위에 올릴 수 있는 다른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J패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Jframe하고 J패널은 컨테이너, 다른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위에 이거는 컨테이너가 아니고 컴포넌트, 그래서 위에 그냥 올려지는 것들을 J 버튼, J 레이블로 합니다. 그래서 버튼은 버튼일 거고 레이블은 레이블이 들어간 어떤 표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부 구조, 요 GUI를 구성하기 위한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가장 기본 형태가 J프레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J패널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J레이블이나 J버튼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J패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옵셔널입니다. 그래서 J프레임 위에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J프레임 위에 J패널을 올린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고 요거는 GUI의 복잡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J프레임이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클래스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프레임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면 모니터에 있는 윈도우즈랑 하나하나 연결이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윈도우의 그 틀을 우리가 J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GUI를 보게 되면 GUI라고 하면 J프레임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J프레임에는 이 객체에 어떠한 메소드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일단은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show라는 게 있고 반대로 hide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et visible, 윈도우에 화면에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set visible에서 이걸 true로 표현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느 위치인가 위치를 표기를 해야 되니까 get x, get y나 get width, get height, get locatio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get title은 윈도우 바에 나타나는 그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케이션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각종 메소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frame은 아래 본 것처럼 자바 x.swing 패키지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 이그젬플을 한번 볼 건데요. 두 가지 이그젬플을 보고 실제로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레임 테스트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보게 되면 J프레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생성자 안에 프레임 테스트를 했는데 이 프레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타이틀 바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요. 그 프레임의 윈도우죠. 윈도우 틀입니다. 윈도우 틀 프레임의 사이즈는 300, 200 픽셀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t default close op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이렇게 윈도우가 있으면 윈도우 여기 옆에 X 있잖아요. 요거를 눌렀을 때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종료를 하겠다라는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프레임이 윈도우즈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f.set visible을 해서 이렇게 true를 하고 표기를 합니다. 이러면 이제 윈도우가 하나 뜨고요. 요거에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메인에서 그냥 J프레임 하나를 띄운 거고요. 그게 아니고 다른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다른 방식 우리가 클래스와 상속을 배웠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파트가 뭐냐면 이렇게 J프레임을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J프레임을 상속받는 myFrame을 만들고요. myFrame 안에서 setSize, 그 다음에 setDefaultClose, 그 다음에 setVisible, 아까 메인 화면에서 실행했던 것들을 다 실행을 하고 setTitle에는 myFrame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메인에서 myFrame의 F에 new myFrame을 할 때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생성자기 때문에 생성자를 호출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myFrame으로 가서 setSize, setDefault, setTitle, setVisible 하면 앞에와 유사한 형태의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를 코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프레임을 테스트하는 것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이 프레임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래스를 만들고 프레임 테스트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프레임 테스트에 대해서 뭔가가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 테스트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안에 메인이 있는 기본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J프레임이 윈도우를 띄우는 가장 기본 클래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본 클래스 J프레임 하나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레임이라고 하겠습니다. New J프레임을 하고 아무것도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여기다가 안 넣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임포트만 하면요. 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윈도우 바에 뭔가가 나오도록 하려면 여기다가 프레임 테스트라고 윈도우 바에 나오는 글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레임에 어떻게 보면 크기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set size를 하고 여기에 300, 200을 하는데 이거는 픽셀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픽셀 수만큼의 크기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frame.set default close operation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주고 여기다가 jframe.exit unclose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frame.set visible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true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돌리게 되면 네,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 여기 프레임 테스트가 뜬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프레임 테스트를 넣어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X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되는 것은 set disable close operation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X를 누르면 여기에 빨간색 있던 게 까만색 이렇게 회색으로 된다는 건 프로그램이 종료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걸 닫아도 빨간색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 프레임 테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지워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이 위에 프레임 테스트라고 되어 있던 파트가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윈도우 바에 있는 내용을 조절을 하는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셋 사이즈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거기 이 바가 굉장히 최소화된 형태로 시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정 크기로 나타나려면 크기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set visible을 만약에 디저블을 해서 보이게 되면 뭔가 실행은 됐는데 화면에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윈도우가 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 형태.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프레임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해 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다른 형태를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마이프레임을 해서 마이프레임 생성자에서 지금 했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마이프레임이 있고요. 익스텐즈 한 다음에 J프레임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J프레임에서 많은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메소드를 myFrame의 상속자에서 실행을 시키는 방법이죠. 예제에선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려면 this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t, 그 다음에 처음에 사이즈를 설정을 해주고 있죠. 사이즈를 해서 여기다가 300, 가로 세로죠. 300, 20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this.set default close operation을 하게 되면 그러면 J프레임의 exit unclose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면 X를 눌렀을 때 꺼지게 되는 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this에서 set title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는 그냥 my frame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set visible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true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메인에 실행했던 모든 것들이 생성자에 포함이 돼서 실행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실행시키기 위한 파트는 여기서 메인 함수가 하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myFrame test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myFrame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myFrame에 frame은 new myFrame을 해서 가로를 가로 닫고 이렇게 생성자 하나를 실행을 시키면 똑같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X를 하면 누르는 것까지 똑같은데 이 생성자 함수를 불렀을 때 이 파트가 실행이 되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코드가 실행이 돼서 아까와 같은 결과가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윈도우를 하나 띄우는 것을 수행을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요런 기본 키워드 set size, default close operation, title, 특히 이 set visible 요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세션에서 위에 어떻게 GUI 컴포넌트 버튼 같은 것을 올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